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재명이가 또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화요일 날 대장동 재판이 열렸는데 남북에 대한 반대 신문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도망가다시피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화영에 대한, 그러니까 이화영 술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김광민 변호사가 이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 경찰에서 이게 이제 관련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걸로 넘겼다가 이 도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걸로 이관 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도 이 남부경찰청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양문석, 김준혁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당에서 말이죠. 이 국민의힘 비대표 당선자인 김민전 교수,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이 김민전 교수가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지금 난리가 나 있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맨 먼저 하겠다는 것이 25만 원 돈 이 돈 푸는 거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이제 민주당의 1, 2호 법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국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특검을 1호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검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 김민전 교수가, 아니, 김건희 여사 돈 300만 원짜리 뺏가지고 난리냐. 그래서 그러면은 김정숙이하고 김혜경이, 김혜경, 그러니까 이제 법카 의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김정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그 사적 관광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것이. 그리고 이제 옷, 장신구 이런 거 산 거, 요런 거를 지금 관련해서 지금 특검을 하자, 요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자, 신선한 충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밀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제 이제 심야 방송에서부터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려다가 뭐 시간상 보도해 드리지 못한 이 조영남이가 나는 기소되자마자 방송에서 해체했는데 왜 조국과 이재명은 저렇게 펄펄 날러 기거에 돌아다니게 놔두고 있느냐, 이런 비판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교안보 뉴스로서 이제 김정은이가 말이죠, 파출소장까지 불러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은 여전히 방위를 안 내고 있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지금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 거,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요, 우선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최근에 민감한 이 김건희 여사 백 관련, 그리고 이제 증인 신문이 늘어진다고 하는 대장동 재판에 대한 비판 여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하는 김 총장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질문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대장동 재판 증인 신문이 늘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 한마디 못하고 바로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 여사 백과 관련된 이 검찰총장의 지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은 말이죠, 이 공식적으로 지금 대대적인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김 여사 이 특검을 물타기 하는 전술이다, 특검 방패막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간시키는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제 갈등을 야기하는 소재로 해서 말하자면 윤 총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요 두 가지 갈래로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신문이 늘어진다는 지적, 이거는 뭐 단순하게 대장동 위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일 큰 것이 이제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5명을 추가로 또 신청하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런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 법원 전략 중에 하나는요, 절대로 법원은 욕하지 않아요. 오로지 욕을 하는 것은 검찰만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물 검찰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22대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사실상 완전히 그러니까 조국과 이재명 이런 그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는 이런 작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특검도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일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위중교사의 재판부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빠르면 하여튼 전반기 중에는 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5명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거든요. 자, 요런 거, 지금 이제 특히 김동연한테는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 차례 얻어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대장동, 재판, 그 다음에 위중교사 전부 김동연에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재명은요, 이 재판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자, 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 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도식도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한테 밑보이면 끝난다. 이 상황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공개적으로 발언을 못하는 이재명이야말로 그게 범인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에서는요, 이 남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대장동과 똑같아요. 이 남욱한테 이 모든 개발 정보를 알려주고 민간사업자로도 선정해 줬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반대급부로 돈을 뜯어가는. 예. 그리고 대장동, 이 개발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이런 걸로 작년 3월에 기소가 돼서 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법조계에서는요, 이 대장동 재판은 그야말로 하세월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1심도 윤석열 정부 3년 안에 못 끝날 수도 있다. 이러한 불길한 지금 전망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화영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말이죠, 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이게 일선 경찰관서에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요거를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안 하고 도경찰청, 그러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라고 밝혔어요. 그 이관한 이유는 이게 뭐 사안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그야말로 이 경찰서에서 이게 수사 능력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경에서 수사를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할 경찰서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서 이송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로 이관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좀 이르다. 그러나 절차에 따라서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밝혔고,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해보고 필요시에는 이화영 조사도 할 수 있다. 아니 당연히 이화영을 불러야죠. 필요시가 무슨 필요시입니까? 이걸 보면 지금 검찰도 몸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요 사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술자리 의혹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김광민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광민이가 말이죠, 지난 25일 날 형집행 그리고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수사 검사, 그 다음에 쌍방울 직원들을 전부 수원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이걸 수사하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당연지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 289건 가운데 280명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280명 중에요,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이 14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양문석은 이제 재산 축소 신고한 거, 그 다음에 편법 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거는 왜냐면
서초동 반포에 있는 서초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신고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공시지가보다도 실가가 실제 거래한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어요. 이게 이제 재산 축소 신고가 되고 편법 대출은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편법으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편법 대출은 검찰이 그리고 재산 축소 신고는 경찰이 수사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발동합니다. 그 다음에 김준혁, 이건 뭐 입에 참 올리기도 참 거북스러운 그런 인간인데 이화여대생 성상납반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 자녀 채용 특권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금 이제 이 검찰의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 수사는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경찰 관계자는요, 지금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지금 권익위원회에서도 저 조사 결과를 갖다가 이 경찰에다가 통보해서 경찰도 수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감사원이 지금 이번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과 조율한 후에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위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또 말이죠. 이 정경희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변호사협회 그리고 자유대한애국단하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선관위를 해체하라. 그리고 노태학은 즉각 사퇴하라. 자, 그리고요. 이 검찰이 선관위 채용 비리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는요. 외부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도록 의무화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후진구에서나 있을 법한 채용 비리가 지난 10년간 선관위에서 무수히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누가 선관위를 선거관리기관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예,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밝혀진 선관위 비리는 비ing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관위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고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답이다. 예. 자, 이게 아주 옳은 얘기죠. 그래서 이 선관위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김민전 지금 비례대표 당선자 이 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김건희 여사 지금 특검을 야당이 지금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고 25대 국회가 들었으면 맨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김혜경 그리고 김정숙 특검을 동시에 같이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하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민전 이 당선인의 이제 글이 지금 이제 이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자다가 눈이 떠져서 본 김대중 칼럼에 다시 잘 수가 없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담당하고 능동적으로 국정에만 하는 주문은 언론이기에 앞서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의 충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의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김대중 고문과 달리 윤 대통령은 당선 그 자체로서 이미 나라를 절반쯤 구한 것이고 치욕스럽다고 참고 침기를 바칠 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옳은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요 얘기를 보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일보가 이상하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김대중, 강천석 이런 분들이요. 뭐 탄핵, 또 조기 하야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칼럼을 여러 차례 실은 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보도해 드렸는데 바로 이 김민전 교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김민전 교수의 이제 글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페북에 올린 글인데 요 역제안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걸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3호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특검을 역제안하길 바란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드루킹 특검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재인 케어,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사건을 낱낱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0만 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느냐. 예.
있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이 최상병 이 특검과 관련해서도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 씨의 죽음 사건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하길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요. 국민의 목숨과 건강에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1년 유예 후 재논의하기 바란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당선 그 자체로서 이미 나라를 절반쯤은 구한 것이며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 길이다. 소위 진보가 나라를 더 망치는 것을 중단시켰듯이 그가 소위 진보의 부당한 공격에도 꿋꿋하게 견디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참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이런 그 8개 특검 이 패키지로 처리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데 이러한 야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유근일 이 칼럼니스트가 주장하는 비좌파 언론인들의 부하 내동 처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김민전 이 교수 당선인의 이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김건희 여사 300만 원짜리, 김정숙하고 그다음에 김혜경이 요 특검을 역체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최상병 사건, 그다음에 울산시장, 그리고 공무원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 동일한 방식. 요게 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역제안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이죠. 이게 이제 특검법을 하려면 결국 다수결로 가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숫자가 너무 작어. 그래서 국회가 민주당이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해봐야 공세성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여론의 지지, 우리 우파들은 지지하겠죠. 그러나 여론의 설령 지지를 얻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국회에서 이 입법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거를 받아주겠느냐. 절대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여하하고 저는 최소한도 이 공격용으로서요. 맞불 작전용으로서는 우리가 이거를 역제안해야 될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과는 쪽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 국민님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없죠. 그러면 이 숫자만 계산해가지고 할 게 없어. 그리고 입 닫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적인 그러니까 제일 좋은 뭡니까 방어는 공격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세 전략의 일환으로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 김민전 교수가 얘기한 김대중 칼럼을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했으면 여기서 당당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통상적인 당당이 아니라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측면에서의 당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민현 교수가 얘기하는 당당한 거 뭐예요? 김혜숙이, 김혜경이 참, 그 다음에 김정숙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울산시장 사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월성 원전 사건, 사건이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많잖아요. 요것도 치고 들어가라. 이게 이제 당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당의 대상이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는 결을 달리한다. 김영규 교수가 보는 거하고. 그래서 해병대 사건도 문제 있다면 구차한 해명을 말고 전공법으로 보수가 부끄러지 않게 보수 대표로서 당당하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능동적으로 그래도 국민 시선이 차갑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야,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무슨 쥐약을 먹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칼럼 내용을요. 제가 그대로 다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꼭 이거 건너뛰지 마시고요.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심각하다. 조선일보 JTBC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잖아요. 지금 벌써 조선일보가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어요. 자, 40총선은 우리에게 새삼 많은 것을 잊게 해줬다. 좌우의 극명한 대결, 지역의 망국적 갈등, 온갖 범법 혐의자들의 금의 환영, 그리고 김진혁과 양문석류의 생환으로 상징되는 괴기한 선거였다. 평자들은 40시 총선이 윤석열 정권의 실책과 윤석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심판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선거는 원래 상대적 심판이다.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데 그렇다면 그의 잘못이 범법자들과 그 아류들의 그것보다 더 심각했다는 말인가? 야,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범법자들과 아류들의 그것보다도 더 심각했다는 말이냐? 예.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이 실망했다면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심각했다는 말이냐? 예, 그러면서요. 선거라면 의뢰 집권 세력이나 집권자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다. 비판이 곧 민주주의 정석이고 심판이 민주주의 표현이라는 교과서적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사리로 판단하기보다는 행위, 말, 주변 상황에 휩쓸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번 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정책의 분야가 아니라 부인의 문제, 경제정책보다 대박과 같은 것에 휩쓸리는 것을 보였다. 이것을 좌파의식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지는 현상은 지역 갈등 내지 지역 대립인데 이번 선거는 유독 호남의 승리 또는 호남의 선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호남 출신의 이낙연, 박용진, 임종석 등은 배제되고 경상도 출신의 이재명과 조국이 선택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지역적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미래는 심각하게 변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이고 앞으로다. 윤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를 지지했던 보수우파 국민들은 허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기저기서 한탄, 개탄의 소리가 들린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모욕적인 언사와 노골적인 분풀이 조국, 그 다반사다. 보수 측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다. 여당에서조차 대통령의 무게가 가벼워진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다. 사람들은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윤 대통령 자신도 당선된 뒤 모두의 대통령으로 행사하려고 협치 운운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좌파가 그를 협치의 상대로 받아들인 적도 없다. 자, 그러면서요. 야당과 좌파의 공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를 대며 무엇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듯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보수 대표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그는 해병대 사건 특조위 문제에 무슨 설명을 한다는데 부디 구차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해명에 매달리지 말고 전공법으로 맞서 받을 것은 받았으면 한다. 윤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변명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전체 국민 앞에 보수의 대표로서 당당한 자세를 보여줄 때 그는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법리를 잘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문제에도 법과 절차를 따지고 법률가 출신답게 법리를 내세우는데 익숙한 것 같다. 그가 오늘날 여러 역경을 겪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의료 파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늘상 법리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법치에만 매달리기보다 정리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다. 정리가요. 정치적인 이치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치와 차별화를 위해 법치를 내세웠지만은 이제는 정치를 잃으면 법치도 가져올 수 없는 세상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공동 패배자, 엄밀히 따지면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은 당사자는 대통령이라기보다도 국민의힘이다. 그런 처지에 내부 총진을 하고 있을 것을 보면 어쩌면 이번 총선에서 친 것이 대통령의 책임인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아직도 친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검사 이외에 공직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은 친윤밖에 믿을 것이 없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법적 리스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당대표를 위해 기꺼이 아스팔트에 나서며 반대 투표를 하고 총알 바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은 그를 부러워했다는 얘기도 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기간 능동적으로 그 무엇을 했음에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원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면서 대통령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야당의 모멸이 계속된다면 국정은 위험하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과 좌파의 파괴 공작이 계속되면 앞으로 3년은 암담하다. 긴박한 세계의 진화 속에 우리만 3년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3년 안에 내려놓는 얘기잖아요. 야, 참 심각한 논리의 비약적 전개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고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